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직장인 몽키 세컨드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AI 버블 우려를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여전히 조정장이 지속되는 흐름으로 금요일이 마무리되었네요. 흔히 하락장이 아닌 조정장은 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20%의 하락까지 조정이 온다고 하는데요. QQQ가 아직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8% 하락 수준이긴 하네요. 대신 공포 탐욕 지수가 극한의 공포 10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극심한 공포 상태일 때는 오히려 매수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미 매수한 투자자분들도 홀딩해서 조정장이 끝나고 시장이 탐욕이나 극심한 탐욕 상태가 되었을 때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제 계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주 7,600만 원이었던 해외 주식 계좌가 이번 주에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영상대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했는데요. 하지만 계획과 다르게 팔란티어 2배 ETF TIR에서 물 2배 ETF GGLL로 100% 비중을 모두 전환했습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계획했던 매매 시나리오대로 월요일에 PTIR을 절반 매도하고 매도금으로 GGLL을 매수했는데요. 이후 시장이 극심한 공포 상태이고 팔란티어의 RSI 수치도 낮고 볼린저 밴드도 노란선을 터치하고 있어서 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라고 생각하고 목요일까지 잘 홀딩하고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팔란티어의 고위 경영진과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 내부자들이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주식 매도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만 해도 58만 5천 주를 매도할 계획이고 그 외 경영진들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별주의 매도 이유로 삼았던 CEO와 경영진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해버린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조정장인데 대규모 매도 물량까지 쏟아질 예정이어서 유독 팔란티어의 하락률이 컸던 것 같네요. 저는 팔란티어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고 있었지만 한번 이런 행동을 보인 경영진들은 두 번, 세 번도 당연하다시피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잡음이 있는 주식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알렉스 카프 CEO의 경우 이번 매도가 처음이 아니며 2025년 2월, 5월, 8월 즉 분기마다 세금 처리를 위한 재무 계획의 일환으로 몇 개월 전에 미리 SEC에 매도 계획을 제출하고 예정된 매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처럼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하는 좋은 주식들도 있는데 굳이 주기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하는 주식을 모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빅테크 대비 뒤에서 2등이었던 하락률이 이번 주에 1등으로 바뀐 점도 큽니다. 메타는 마이너스 29.75%에서 마이너스 33.08%가 된 반면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19.26%에서 마이너스 34.01%가 되었어요. 조정장만 해도 이 정도 하락폭이면 하락장에서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51%에서 마이너스 68%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이 정도 하락폭을 감내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QQQ의 차트와 빅테크 주식 차트를 비교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요. 조정장에도 지수보다 많이 떨어지는, 즉 지수보다 약한 팔란티어, AMD 같은 주식이 있는 반면 지수보다 덜 떨어지거나 지수보다 강한
애플, 구글 같은 주식도 있다는 점인데요. 워렌 버핏의 물이 빠져봐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명언이 마치 주식시장에 거품이 빠져봐야 누가 거품 주식이었는지 알 수 있다처럼 보이는 느낌이었네요. 사실 플랫폼 기업은 필수제 성격을 띠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워렌 버핏은 2024년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계속 애플 주식을 분할 매도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구글 주식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조정장에서도 이렇게 방어력이 강한 주식이라면 조정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 얼마나 상승해 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돌아와서 대규모 매도 소식을 알게 된 금요일에 바로 매도하기에는 약간의 손실이 있어서 지금 같은 과매도 구간에 매도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투자 원칙을 한번 어기면 두 번째부터도 쉽게 어길 것 같아서 매도 계획대로 금요일 종가로 남은 PTIR도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금으로 GGLL을 모두 매수했어요. 우리든 팔란티어든 같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공포에 팔았다기보다 공포에 갈아탄 셈이 되었네요. 정리해보자면 11월 17일 월요일에 TIR 933주 매도, GGLL 298주 매수하여 295만원 수익을 받고 1월 21일 금요일에 TIR 933주 매도, GGLL 253주 매수하여 373만원 손실을 봐서 총 마이너스 80만원 손실을 보고 손절했습니다. 그 와중에 금요일에 월급날이 겹쳐서 바로 500만원 예수금으로 GGLL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그걸 감안해도 월요일과 매수 수량 차이가 난 걸 보면 그 사이에 구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팔란티어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볍기도 하고 하락폭이 컸던 만큼 조정장이 끝나면 상승폭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시가총액이 커서 무겁지만 나스닥 지수보다 강하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지급하며 무엇보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만큼 구글을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최초 분할 매도하기 전까지 쭉 장기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애플 때처럼 추가로 구글을 더 분할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달 월급부터는 구글을 쭉 담아볼 것 같네요. 오늘은 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저도 평범한 서학개미로서 매매일치 느낌으로 기록할 뿐이므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지켜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